네, 안녕하세요. 기업 진단론 10주차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손익분석표에서 그 목표 손익을 두고 그리고 법인세를 감안해서 순수 수익이 얼마 정도 나야지만 법인세를 내고도 목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걸 왜 배우나 싶을 정도로 어렵죠? 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네, 하여튼 기업 진단원이라는 이 자체가 기업의 어떤 수익 분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어, 나름대로는 동감하기도 하는데, 사업하다가 하여튼 돈 달라는 건 다 주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 다 받아서 남으면 되는 거고, 안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계산 잘한다고 안 남을 게 남고, 남을 게 안 남느냐. 예,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좀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하여튼 그 거의 안 남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닭인데 아주 저가로 팔아가지고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닭을 한 마리당 예를 들면 뭐 6,000원씩 공급을 해서 한 마리당 만 원에 9,900원에 팔게 하면 솔직히 한 마리당 700원 남아요. 700원. 그 700원씩 그러면 하루에 뭐 200개를 판다 그랬을 때 14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으로.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뭐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장사만 잘 되면 돈은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해서 가맹점들이 그 브랜드는 그 한마디로 손님들은 엄청 많았어요. 바글바글 했는데 결국은 몇 달 만에 그 조금만 삐끗하면 월세가 세거나 아니면 입지가 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매출이 좀 떨어진다면 바로바로 도태되고 포기하는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가맹점을 봤어요. 근데 그 가맹점을 오픈시키는 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전에 손익분석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그냥 줄만 서 있고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테이크아웃 전문이었는데 줄만 서 있고 주문이 밀려 있으면 다들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실무에 꼭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예,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실 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모 그룹에서 예, 연구소에서 있다가 마케팅 팀으로 옮겼었는데 그때 보면 지금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그러니까 확장형 손익분석이라 그래서 한 개의 제품이 아닌 여러 개의 상품을 가지고 변동비가 다른 상품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아니면 예상 순수익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썼던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수식을 다 외우셔야 되겠지만 그냥 사업을 하실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엑셀 파일 가지고 숫자만 그 밸류 값이라 그러죠. 숫자만 넣어주면 그 본인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단가들을 계산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예상 손익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튼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요즘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된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변수하고 또 X축, Y축 값들이 있기 때문에 뭐 책을 보면 뭐 책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보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런
뭐 가중평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안 하고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통 2주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를 한 번씩 더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약속했던 내용, 그렇죠? 예, 비용 구조 분석에서 이제 법인세를 포함한 비용 구조. 그러니까 법인세를 뺀 비용 구조는 그 순이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 순이익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억이 순이익을 낸 거예요. 1억에 어떤 그 반기라든가 아니면 1년 동안. 그럼 1억의 순이익을 내면 어떻게 돼요? 법인세는 얼마라고요? 그렇죠. 법인세는 얼마더라? 법인세는 법인세율이 있는데 법인세율을 한번 볼게요. 2022년 법인세율. 네. 2억 이하까지는 10%네요. 그리고 2억에서 200억 이하면 20%.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1억이 순이익이다. 그러면 법인세는 얼마? 법인세는 10%니까 1000만원. 그럼 진짜 당기순이익은 얼마? 그렇죠. 9천만원. 그쵸? 예.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낫겠다. 1억. 순이익이 1억. 그러면 1000만원이 법인세. 아이고. 법인세.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예, 당기순이익은 9천만원. 그렇죠. 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2억이야, 2억. 2억이 순이익이에요. 그럼 법인세는 얼마? 법인세는 당연히 2천만원. 그렇죠? 2천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8천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억이 초과가 됐다. 그럼 예를 들면, 4억이다. 4억이 순이익이다. 이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일단 2억까지는 법인세 2천이에요. 아시겠죠? 법인세가 2억까지는 2천 곱하기 10%. 그러니까 2천이죠? 플러스 나머지 초과된 부분.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20%라는 거예요. 그럼 4억이면 초과된 게 얼마예요? 2억이죠. 그렇죠? 그럼 2억 곱하기 20%. 그럼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됐을 땐 4억이 순이익이 나면 그럼 얼마가 되느냐? 법인세가 2천, 4천, 6천만원. 그쵸? 2억에 2천만원이고 플러스 2억 곱하기 20%니까 4천만원. 그래서 얼마? 6천만원이 법인세가 되겠고요.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4억에서 6천을 뺀 3억 4천만원이 순이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법인세가 뭔지는 아시겠죠? 법인세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보통은 법인세율은 그냥 10%라고 시험 문제에는 나와요. 10%라고. 그럼 이건 다시 지울게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문제가 뭐였냐면 10주차, 요거를 9주차 마지막 예제였는데 한 번 더 풀어보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10주차 오프닝 예제입니다. 오프닝 예제. 일단 첫 번째, 단위당 가격은 10원짜리래요.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단위당 가격이 10원. 예, 단위당 가격이 10원. 그리고 변동 원가가 6원. 변동 원가가 6원이란 뜻은 뭐예요? 그렇죠. 공원이익이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죠. 4원이란 뜻이겠네요. 맞죠? 예, 공원이익이 4원이란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후 목표이익이 200만원이래요. 세후 목표이익이 200만원이래요. 아시겠어요? 200만원이고 총 고정원가가 20만원. 20만원이래요. 총 고정원가. 고정원가가 20만원이고 법인세율이 10%다. 10%다. 자, 이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일단 세전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거 이제 나왔죠? 뭐냐면 순이익. 순이익에서 뭘 빼야 돼요? 당기 순이익을 법인세를 빼야지만 이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건 이제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목표이익만 알고 있어요. 목표이익이 뭐예요? 세후 목표이익.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당기순이익. 여기다 써놓을게요. 세후 목표이익. 예. 당기순이익이라고 볼게요. 이거를. 자, 당기순이익인데 원래는 세후 목표에다가 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더해줘야지만 당기순이익이 되긴 돼요. 예.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그러니까 경영한 거 외에 또 뭐 예를 들어 복권당첨 법인으로 복권 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그 지원금 이런 거 뭐예요? 영업 외 이익이라고요. 영업 외 이익.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만 당기순이익이 맞는데 그러니까 세후 목표이익이라고 치죠. 이거 당기순이익이라고 지우고 자, 세후 목표이익은 순이익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뭐를 법인세를 뺀 게 세후 목표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전이익이죠.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법인세를 빼보니 세후 목표이익이 얼마다? 200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쵸? 자, 여기가 200만원이고 그쵸? 요 법인세는 얼마예요? 법인세는 0.1 그죠? 그러면 얼마에서 세전이익에서 0.1를 빼주면 법인세를 빼주면 200만원이 되겠느냐? 그거는 뭐예요? 법인세는 세전이익의 10%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예요? 세전이익의 10%니까 세전이익의 몇 프로? 곱하기 0.1이 바로 뭐예요? 법인세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전이익 마이너스 가로 열고 세전이익에서 0.1을 곱한 거 이게 법인세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세전이익이 220이다. 그러면 법인세는 얼마예요? 220에서 얼마? 10%를 곱해줘라. 0.1을 곱해라. 그럼 얼마가 돼요? 220 곱하기 0.1은 22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법인세가 22다. 근데 이건 원래는 220에서 곱하기 0.1을 한 거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세후 목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20일 땐. 220일 땐 220에서 22를 빼는 거죠. 220에서 마이너스 22를 빼서 얼마? 220 마이너스 22는 198이네요. 198이 세후 목표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목표이익은 얼마라고요? 200이래. 200이 목표이익이래요. 그럼 200이 되려면 이 220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쵸? 이거를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식이에요. 예. 세전이익에서 세전이익 곱하기 10%를 하니까 요 비용을 빼주니까 200이 되더라. 요건 거꾸로 계산하면 산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1
마이너스 1 곱하기 0.1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법인세는 뭐예요? 법인세는 세전 이익에서 뭐를 한다? 그렇죠. 0.1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냥 외우세요.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되냐면 세후 목표 이익에서 뭐를 나누기 뭐 1 마이너스 0. 얼마? 0.1이 법인세율이죠. 요렇게 법인세율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세후 목표 이익에서 얼마? 1 마이너스 법인세율 10%. 아시겠죠? 예.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전이익이라고요. 그럼 세후 목표이익은 얼마예요? 아까 200만원이라고 그랬고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얼마? 예. 0.1이니까 결론은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1 마이너스 0.1은 0.9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 세후 목표이익이 있으면 세전이익은 얼마다? 200만원 나누기 0.9다. 예, 그래서 얼마가 돼요? 222만 2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더해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 사람 안에서 있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예. 그죠? 예. 아 가리면 안 돼. 네. 그래서 222.222 이렇게 나오니까 222만 2200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전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전이익. 자 그럼 세전이익을 구했어요. 세전이익을 구했으면 이 세전이익이 나오는 매출액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매출액을. 자 매출액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된다? 세후이익 가만 판매량이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손익분기 판매량에다가 뭐만 더해준 거예요? 이익을 더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손익분기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익분기 판매량은 고정비에서 뭘 나눠주는 거예요? 고정비에서 UCM이라 그랬죠. 단위당 공헌 이익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헌이익이 100원이다. 근데 고정비가 100만원이다. 고정비가 100만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이 100원이다.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지만 손익분기점에 넘어가는 거예요? 100만에서 나누기 100원. 10,000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10,000개. 그죠? 10,000개. 이게 손익분기 판매량이에요. 요렇게 됐을 때 고정비가 100만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이 100원일 때. 자 그럼 여기에 목표 이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정비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한 다음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지금 우리 예제 이건 지울게요. 예제는 고정원가가 고정비가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20만원에서 뭘 나눠줘야 돼요? 자 공헌이익이 얼마야? 4원이죠. 그쵸? 자 공헌이익이 단위당 공헌이익이 4원이고 그리고
세후 목표이익이 얼마라고요? 목표이익이 200만원이래. 그러면 20만원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200만원. 맞잖아요. 그쵸? 고정비 플러스 이익.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220만원. 그죠? 222만원. 이게 바로 뭐예요? 세전 이익이잖아요. 그쵸? 세전 이익. 세전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해줘야지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원이 남는 건데, 200만원이 남는 건데, 이 200만원, 이 세후 목표이익까지를 하려면 매출액은 얼마가 발생되냐 이거예요. 매출액은 20만원의 세후 목표이익을 더해준 다음에 뭘로?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손익분기 매출액은 뭐다? 그렇죠. 단위당 공원이익을 뭘로 나눈다? 예, 그렇죠. 고정비를 뭘로?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손익분기 매출액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손익분기 판매량, 죄송합니다. 판매량이에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세후 이익 판매량, 이익을 감안한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 고정비에서 뭘 더해줘? 그렇죠. 목표 세전 이익을 더해줘. 아시겠죠? 세전 이익을 더해주고 뭘로 나눠요?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단공이익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고정비는 얼마다? 20만원이었고 저 위에 보면, 그리고 세후 이익은, 세전 이익은 222만원이에요. 그래서 222를 더하고, 더해볼게요. 요거하고 요걸 더해. 그럼 얼마예요? 222만원 더하기 20만원은 222만 20원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나누기 얼마야? 4. 그래서 4로 나누니까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55만 5천 5개 정도가 손익분기 판매량이에요. 딱 떨어지질 않아요. 왜? 저 2 때문에 그래. 요거를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200만원이니까 220 나누기 0.9는 이거 더 어렵네. 110 나누기 0.9는 이것도 그렇구나. 100 나누기 0.9는 다 어렵네요. 얼마가 하는 게 딱 떨어질까? 딱 안 떨어지네,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세후 이익 감안 판매량이 되고, 여기에 판매량에다가 세후 이익 판매량에 뭐를 단위 가격을 곱해주면 이게 세후 이익 감안 매출액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55만 5천 5개를 뭘로 곱해? 단위당 가격이 10이니까 결국은 555만 00 0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공이 두 개 있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0만원, 555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면 2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지금 저 스케일이면 2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법인세까지 빼도 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진짜 그런가? 자, 단위당 가격이 10원인데 이 정도를 팔려면 이게 판매량이고, 그쵸? 판매량이고, 거기에 변동원가 하나당 6원씩 빼줘야 되니까, 그쵸? 555 005
그렇죠? 곱하기 6은 얼마예요? 333333. 그러면 5500에서 555050에서 220만원 정도 남는데 222만원 정도 남는데 222만원에서 법인세를 0.9를 빼주니까 곱하기 0.9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 200만원 정도가 세후 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좀 어렵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제 단위당 판매 가격 10원 그리고 변동원가 6원 그 다음에 세후 목표 이익이 90만원 그 다음 총 고정 원가가 20만원 법인세율은 10% 라고 했을 때 예제 4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이런 거에 문제 나올 때 첫 번째 문제 문일 세전 이익은 얼마인가 나오겠죠. 두 번째 세후 이익 감안 판매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세후 이익 감안 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빨리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전이익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세전이익은 세후 이익에서 나누기 뭘 한다? 0.9를 한다. 예, 이건 이제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법인세가 10%니까. 그럼 얼마? 세후 이익이 90만원이니까 90만원 나누기 0.9를 하면 얼마가 돼요? 9를 하면 계산해 볼게요. 90 나누기 0.9는 100이네 100. 예, 100이에요. 는 100. 그럼 100만원이 뭐예요? 세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세전 이익은 100만원. 자, 100만원 구해졌어요. 세전 이익. 자, 그 다음 세후 이익 감안 판매량. 판매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판매량은 일단은 고정비 플러스 뭐예요? 그렇죠. 세전 이익에서 뭘로 나눈다? 예, UCM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눈다.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고정비는 얼마예요? 고정비는 20만원 20만원이고 세전 이익은 얼마? 100만원. 그럼 얼마예요? 120만원이네요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 단위당 공원이익은 변동원가에서 판매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 공원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4원. 그쵸? 네, 4원. 자, 그걸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 4원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120만원 나누기 4원. 그럼 얼마가 될까요? 120만원에서 나누기 4원은 30만 개. 그럼 판매량은 얼마? 예. 30만 개를 파니까 어떻게 된다? 예. 세후 이익감한 판매량. 그러니까 30만 개를 팔면 뭐예요? 90만 원이 세후로 남는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30만 개를 팔 때 매출액은 얼마? 예, 그렇죠. 이건 구하면 되죠. 예. 세후 이익 감한 판매량 곱하기 뭐예요? 단위 판매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는 30만 개 곱하기 얼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원이니까 뭐 이건 당연히 300만 원이네요. 아, 90으로 하니까 계산이 딱 떨어지네. 300만 원. 아시겠죠? 자, 요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예, 요렇게. 자, 그럼 제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의 이 법인세를 포함한 비용 구조는 문제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에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